이병태 교수가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배지고 학생들이 약간 장난 수준을 한 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간 거 아니냐, 기성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5.18이 성역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5.18 정신의 훼손이다, 5.18 폄훼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압력이 들어갔고 또 여권 인사들, 또 여권 정치인들이 뭐 너도 나도 앞다투어, 또 물러가라, 사퇴하라. 그랬더니 나는 5.18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다. 폄훼해서도 안 되고 5.18 정신 높이 산다. 그런데 왜 5.18 얘기와 모든 것이 엮여져서 결국은 그것과 관련됐다고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단죄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럼 5.18을 성역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는 결국 표현의 자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버티기를 시도했지만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사회 공론화를 하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보면 혐오 발언이라든지 폭언 같은 건 또 다른 사람의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허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 있는 그 영역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냥 한번 그냥 우당탕 하고 나서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냥 덮어가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사회 공론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 놓으면 모두 다 사실 사회에서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살아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저는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사회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정치가 그 여러 가지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 정치들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네. 갈등을 증폭하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인들의 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 정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하는 것이 옳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가 깨끗하게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에 모 장관으로 기용된 인사가 소위 이제 북한 정권을 좀 미화하고, 그다음에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남한 책임론 같은 거를 좀 내세우기도 하고, 뭐 그런 분은 뭐 장관에 기용을 하고, 이건 6.25 정신의 훼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리고 지난번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때 이런 얘기하는 인사들 전부 다 탱크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좌파 친 소위 여권 성향의 유튜버들이 막 얘기를 했거든요. 탱크 얘기를 꺼내가면서 이런 것들은 놔두면서 유난히 하여간 자신들이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제가 그 보면 야, 내로남불이 딱 맞구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로맨스고 너희들이 하면 불륜이죠. 그거 불륜이고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이병태 교수 사건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뭐 이 드라마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얘기했지만 드라마 김부장의 원작자가 과거 이제 노무현을 폄훼했다. 사실 폄훼한 것이 아닌 걸로 가짜 뉴스로 드러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성역화의 문제 또는 권력의 심기 문제가 중요한가, 아니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좀 다시 한번 좀 잘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뒤에 노를 붙였다고 모두 다 그게 폄하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저도 부산 출신인데 아니 보십시오. 와그라노. 그러면 그거는 노 붙이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 중에 노를 붙이는 게 당연한 그런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거 가지고 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회가 더 경직되고 맞습니다. 갈등이 예. 더 강화되고 하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일단 재판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일단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너 나쁜 놈이야 이런 것보다는 다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회 통합 관점에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이제는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여기서도 궁금한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왜냐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관급 인사인데 부위원장의 임명이라 아니라 위촉을 한 거죠, 위촉을. 근데 이게 임기 2년이 보장이 돼 있고 위촉을 한번 하면 이거는 본인의 의사 아니면은 해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결국 청와대에서 압박에 나선 거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다, 유감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재차 대통령의 뜻이 작용하고 있음을 은근히 비춘 거거든요. 은근히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춘 거죠. 그러니까 부담 주기 싫다. 그러나 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결국 정권에 이게 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메시지를 남기고 이병태 교수가 사퇴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무리한 방식으로 왜 사퇴로까지 이끌었을까, 대통령은. 그거가 아직도 저는 의문입니다. 예,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그렇게 되면 그분을 임명했던 그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그런 것도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임명을 했는가? 네. 인사검증에서 네. 지금 청와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자기 반성하고 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더 잘 그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네. 그렇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은 뭐, 이번 소위 뉴 이재명 보수 인사의 이재명 대통령 픽이 이제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해운 전 의원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파묘되면서 이렇게 낙마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또 김용남 전 의원도 뭐 여러 가지 뭐 사채 놀이와 관계된 뭐 이런 것들 파묘되면서 또 말하자면 선거에서 떨어졌고, 이번에 또 어쨌든 이제 이병태 교수 뭐 이렇게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을 위한 명분상 외연 확장을 위한 이렇게 뉴 이재명 만들기 확장 작업,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뭐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부를 사실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거기 주류는 친노 친문들이죠. 네. 그러니까 위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만 보면 그래도 지금 현재 친명이 많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 아래로 내려가서 뭐 여러 가지 지자체장이라든지 또는 시도의원이라든지를 보면 거의 다 친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비주류가 지금 대통령과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도 굉장히 오래 가고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정청래 지금은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그러면 비주류가 계속 당권을 잡고 있고 공천권을 행사할 때 이 주류들을 쳐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분당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류니까요. 네. 예, 만약에 반대로 김민석 총리가 된다면 주류가 당권 잡고 있을 때야 비주류가 나가면 오히려 초라해지니까 그럴 경우는 적은데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여당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얘들이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무리하는가? 저희 야당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야당이 좀 제대로 견제하고 긴장하게 만들어줘야 자기들도 아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서로 정파라도 힘을 합쳐가지고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될 텐데 야당이 제대로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굉장히 부족하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그런 짓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 의원님은 어쨌든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그 2015년 그 당시죠? 예, 저 네. 짧았습니다. 네, 짧긴 했지만 서너 달. 네, 예. 기억이 납니다. 김한길 예. 씨와 공동 대표를 하셨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제3당에서 이제 성공신을 쓰셨는데 어쨌든 간에 짧은 기간 하셨지만은 그 민주당 생리를 잘 아시죠? 잘 아시고. 예, 그때 지금의 이제 정체를 제대로 알았죠. 네, 역시 여전히 민주당의 주류는 친노 친문.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비주류인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이 정권을 잡았지만, 그러나 권력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 주류가 여전히 그 주류 교체의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예, 그걸 위해서 그렇습니다.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전당들 통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한쪽으로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분단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정확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청 갈등, 당청 갈등.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명청 갈등이 뭐 조금 대통령 이 권력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 차에 들어서 이게 막 당청 갈등이 일어난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해요. 그렇죠. 이례적이긴 예. 한데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3년 차 들어가면서 그때도 빨랐다 그랬어요. 차별화가 빨랐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2년 차 들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만큼 아마 주류 갈등이 굉장히 주류 비주류 갈등이 만큼 심한 예.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대통령제의 속성일까요? 아니면은 뭐 현대 들어와서 근대 들어와서 근래 들어와서 팬덤 정치에 의존하는 여야가 공이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유난히 이것이 불거진 현상일까?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미국도 대통령제지만 이런 식의 일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은 당대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당 자체가 없는 예. 거죠. 그래서 공천 같은 것들도 모두 다 그 지역에서 뭐 프라이머리를 한다든지 또는 당원들 대회인 코커스를 한다든지 네. 해서 후보들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당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자기가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쥐고 자기 계파를 만들고 이러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내에서 서로 이렇게 그 세력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일이 왜 안 생길까? 거기는 다당제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당제가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 서로 다른 정당끼리 서로 연합해서 여당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막 아주 심하게 갈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비전은 뭐라고 국민들께 열심히 설득하고 자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잘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게 다당제의 또 장점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양당제가 아니고 만약에 다당제가 가능한 그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벌써 생각이 다른 그런 친명과 친청 같으면 분리해서 다른 당으로 그리고 또 우리 당도 지금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또 서로 생각이 다르면 분리해서 또 다른 당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국민들의 그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서로 이합 집산을 해서 서로 간에 그 여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우리나라에만 이런 좀 독특한 그 거대 양당제에서 당내에서 서로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좀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학으로 말하자면 이제 머저리티 데모크라시가 있어요. 예. 다수결 민주주의가 있고 한쪽으로는 이제 컨센서스 데모크라시가 있어요. 예.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는데 유럽은 이제 영국을 제외하고 거의 보통 유럽 대륙의 나라들은 다 이제 컨센서스 데모크라시, 합의제 민주주의죠. 맞습니다. 그건 다 다당제인데 예. 그러니까 A당과 B당이 연합해서 위닝 콜리션, 즉 승리 연합을 만들어서 50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고 또는 A당과 B당과 D당이 만들어서 3당이 연합해서 또 50 플러스 그렇죠. 알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한 당이 다 50%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당제가 되면은 참 이상적인 정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다당제는 내각제에 조응한다. 이제
듀베르제 뭐 근데 공식 같은 게 꼭 있는데 그렇지도 네. 않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프랑스 같으면 그렇죠. 대통령이 네. 훨씬 더 이원정제. 총리보다는 네.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다당제적 기회가 오면은 우리 의원님은 또 하나의 그 중도를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표방하고 그 건설하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지금 저 내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민주당에 비해서 네.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는 과반이 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념에만 치우치고 무조건 우리 편이 옳다가 네. 아니고 네. 정말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 이게 정말 뭐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정말 더 마음 편하게 내부에서 싸우는 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갈등도 많고 매일 보는 사람들끼리 참 속된 표현으로 못할 짓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네. 정치도 발전하고 네. 이 정치가 사실은 국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네. 이걸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이런 갈등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뭐 다당제 기회가 왔을 때 깃발을 드실 의지를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다른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좀 난처한 질문을 좀 하긴 했죠. 아직은 뭐 그럴 때가 아닌데. 아니 지금은 생각할 때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